안녕하십니까. 경원접전문학교 우수 사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우수 사례 발표를 하러 오늘 아침에 혼자서 실습실에서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다가 다시 또 학과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서 다시 또 거기 갔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내고 나서 그리고 지금 다시 여러분께 처음으로 지금 발표를 하게 돼서 많이 부족할 겁니다. 대신에 제가 강의를 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한우란 센터장님께서 기업 맞춤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우수 사례를 공모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내년에 저도 또 도전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센터장님 뒷말에 발자국 모양을 보면서 저도 어떤 기사가 생각이 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커피들 좋아하시죠?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신 분 오늘 복 받으실 거예요. 커피 저도 오늘 아침에 마시고 왔었는데 한 20년 뒤쯤이면은 커피도 절반 이하로 수확량이 줄어든다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먹고 버리고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수확량 자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데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마 조지 클루니가 선전하는 캡슐 커피라고 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공유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사실은 커피라고 하는 것들은 음지식물이라서 다른 나무가 있는 밑에서 그늘진 곳에서 자라야 되는데 인간들이 또는 저희들이 많은 양을 수확하고자 해서 싹 밀어버리고 굉장히 허허벌판에다가 그런 커피나무를 심어서 그 커피를 가져간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네스프레소에서는 그렇지 않고 지금 나무를 같이 심고 거기에 좋은 커피가 자라도록 만들고 그래서 농부들이 커피를 좀 더 나은 가격에 수확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오랫동안 우리 인류가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원접전문학교에서도 또는 다른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기관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해 나가는 상태에서 전국에 있는 저희 직업전문학교가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타이머를 켜놨어요. 시간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관에서 발표할 내용은 딱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물론 저 안에는 몇몇 장의 장표가 더 많이 들어있겠죠. 일단은 기관 소개부터 제가 시작을 할 건데 사례 제안을 왜 제안을 하게 됐는지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개발을 하면서 이런 노력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와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제언까지 딱 5가지 탭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기관은 1998년도에 저희 좀 전에 우수사례 시상하신 저희 김성규 학교장님께서 세우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업훈련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로 저희가 2003년도에 노동부 직업훈련에서 우수사례를 발표를 한 이후에 지금 다시 발표 자리에 나오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요. 사실은 제가 2003이 아니라 2004년도에 제가 경원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쭉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다시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돼서 저도 많이 기쁩니다. 2005년도부터 저희 기관이 평가를 받았을 때 A등급으로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지금 두 번째 탭에 보시게 되면 2010년도에는 저희가 이전에 있었던 서울대 방향에 있었던 신림동 사옥에서 저희가 지금 있는 보람의 사옥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예전에 비하면 되게 시설도 좋아지고 환경도 더 좋아졌는데 약간 재미는 이전이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보시게 되면 한국직업력개발원 선정에서 최우수 훈련기관 협의체로 선정이 됐었고 2014년도에는 여러분 지금의 과기정통부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3D 프린팅 강사 양성 과정을 시범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시범 사업단으로 들어가서 전국 단위로 강사 양성 과정을 시작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에 있는 3D 프린팅 융합 과정을 국기 과정으로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 학과가 우수훈련 과정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고 2016년도에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증평가가 처음으로 실행이 되면서 저희가 고용부 3년 인증 우수훈련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해의 직능의 달에는 저희 학교장님께서 산업훈장을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해에 저희 지청에서 취업률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가 표창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스타훈련교사로 선정이 됐었던 재미있는 그 해가 16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열심히 평가를 받았는데 3년 인증인데 아까 동그라미 그 현판을 받는 거 보니까 내년도에는 꼭 도전해서 저도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불끈하고 듭니다. 저희 기관에서 항상 기관 소개를 하다 보면은 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은 기관의 비전과 미션 대신에 지금 저희 기관은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1등 취업 사관학교가 비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는 저희 조직원인 또는 저희 교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비전과 미션도 있지만 늘 학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교장님이 부재 중이시더라도 관리자인 저희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핵심 가치 세 가지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취업 지원을 하고 훈련생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과 창의입니다. 지식경영산업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직원들은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훈련생 만족도를 위해서 차별화된 산업협약을 위해서 저희들은 고객 만족, 즉 고객은 아까 말씀드렸던 훈련생과 기업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소통하는 조직 문화입니다. 저희 교직원들끼리의 어떤 경험만의 조직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조직 문화를 신뢰와 존중으로서 삼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게 저희 학교장님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비전도 미션도 중요하지만 저희 조직원들이라 하는 교직원들이 무엇을 할 건지 또는 부재 시에도 또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못 내리는 시점에서도 저희는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핵심 가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1등 취업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의 조직도를 보시면 그렇죠. 학교장님 계시고요. 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저희는 IT와 외식교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탭을 가지고 있는 공존하는 지금 21년 차 기관이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여기에 입사했을 때에는 IT와 외식교육이 반반 정도였었다가 지금도 여전히 반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학과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저희는 현재 IT 교육과 외식교육과 일반고 교육 그리고 행정관리와 전략기획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5가지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제안에 대한 배경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 예전에 우리가 NCS가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들었었던 것이 뭐냐면 수요자 중심에 해당하는 훈련을 만들자, 그런 과정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패러다임은 계속 변화가 있고요. 현재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전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나 또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캐치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변화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 부분에 대한 것에 여러분이 감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A 기업 틀리고 B 기업 틀리고 C 기업이 틀립니다. 그런 산업체의 특수성에 대한 요구 조사가 철저하게 있어야지만 그들에게 저희도 맞춤으로 아이들을 소위 말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훈련생의 수준의 상승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길거리 다니시면서 휴대폰들 많이 보시는데 실제로는 그 아이가 컴퓨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컴퓨터를 늘 휴대를 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한 기술 이전을 통해서 훈련생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철저한 직무 분석에 따른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훈련생에게 직접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현장 기반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수업인데 사실 프로젝트 수업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훈련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은 여기다가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체에 대한 기대치와 훈련생에 대한 기대치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프로젝트 관련 교보제를 기업과 학교가 동시에 같이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과정 개발의 관계는 4단계로 되어 있고 이 4단계는 어느 기관에서나 마찬가지로 하는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죠. 첫 번째 과정 검토를 위해서 우리가 운영위를 위원하고 그 다음에 환류 체계를 확립하고 산업체 수요 조사를 하고 현황 파악을 하고 어느 기관이나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석이나 설계, 개발이라고 하는 단계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늘 하듯이 필요로 하는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세부 능력 단위를 설정하고 과정 개발을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수 체계를 성립을 하고 로드맵을 구성한 다음에 교수 계획서나 평가 계획서를 통해서 우리가 과정 개발을 완료를 하죠. 그리고 나면 실행을 합니다. 즉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하는 동안에는 능력 단위별로 훈련을 하고 평가를 진행을 해주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취업을 지도를 해서 결국에는 평가에 대한 환류는 어느 만큼 취업을 하고 어느 만큼 유지가 되었는가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 2번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단계에 대한 세분화는 총 4가지 단계예요. 분석, 설계 1, 그리고 설계 2, 그리고 개발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데 제가 저 위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는 산업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협업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과정에 대한 시각적 분석이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NCS 직종이라 하더라도 A기업과 B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예요. 동일한 NCS 직종이라도 산업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분석해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체하고 과정 설계를 협업을 하실 때는 많은 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기관에서 많이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관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훈련 졸업생까지 전부 다 해당하는 그 인력풀을 총 가동을 하셔야지만 가능할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만들었었던 훈련 체계의 이수 체계와 실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이수 체계는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산업체의 면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낸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전문가가 원하는 훈련 이수 체계와 우리가 훈련 전문가인 우리 교수진에서 말하는 그 이수 체계도는 좀 달랐었는데 그 어떤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찾았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저희가 택한 거는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랑 똑같이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렌디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라고 한 부분에서 워크북과 실제로 결과물을 미리 만들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져다가 반영할 수 있게끔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 결론을 도달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워크북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결과물을 미리 개발을 한 이후에 그것을 훈련에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면 과정에 대한 시각적 분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일반적인 수요조사예요. 일반적인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많은 기업들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인력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훈련할 수 있는 요구시간,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교육 시에 필요로 하는 키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세부적으로 그들과 소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들이 말했던 단어와 우리가 생각한 단어가 일치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조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조금 PT가 아이고 이 PT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보여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기업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기업하고 같이 회의했었던 내용을 잠시 담았습니다. 실제로 직무 분석을 해보게 되면 기업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직무 흐름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직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역으로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나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기업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서 요구 조건이나 요구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FGI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봤었던
여러 가지를 모아놨었던 일반적인 수요조사에다가 기업체가 가지고 있었던 심층적인 시각적인 차이에 해당하는 그 수요조사를 같이 여러분이 묶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기업과 그리고 교수진이 먼저 같이 매트릭스를 해보는 거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조금 할 수 있다, 뭔가 부족하다. 그런 내용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OX 또는 세모,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예 없는 것들, 반영할 수 있다, 없다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끼리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산업체에 직접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지는 실제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갖다가 미리 확인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실습을 어떤 부분을 하고 나면은 더 빨리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들 그대로 쓸 수 있는가를 갖다가 고민한 다음에 교육과정과 매칭되는 실습 용구를 제안해주고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해서 지금 보시는 교보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들었는데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과정까지의 과정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도출을 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NGT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GI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하는 NGT는 뭐냐면 좀 전에 기업과 어떤 수많은 논의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과 그 방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그걸 전부 다 할 수 있냐면 못하거든요.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들,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구분해내는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 틀을 보자면 참여기업에 대한 요구나 또는 제안사항들을 모아서 학내 전문교수진하고 외부 자문위원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나면 실현 가능한 대안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경원의 NGT 기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절차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회의를 참석하는 교수진은 당연히 저희 학교 조직원들에 해당하는 분들이시겠죠. 외부 전문가와 기업체 전문가를 모두 초빙을 합니다. 외부 전문가는 꼭 기업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교육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기업체 전문가는 현재 현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개인 간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이나 문제점이나 핵심 과제 등을 각각 제시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한 요구사항, 문제점, 그리고 과제에 대한 시간을 갖고 개인이 훈련 계획서 안에 무엇을 넣고 싶은지를 갖다가 각자 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리 타이핑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그 내용에 대한 자료집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물건을 통째로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내놓고 나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개개인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어떻다,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 이거는 필요하지 않다, 또는 이 부분은 어떤 훈련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견을 피력을 하는데 아마도 그거는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훈련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아이디어든지 간에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부 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메모를 하고 그 내용이 서기가 되고 나면은 기록된 내용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중차대한 내용들을 순서를 정한 다음에 합리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맨 마지막 6번째 단계에서는 참석자들 모두가 동일하게 선호하는 의견에 대해서 순서를 정하고 정한 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가 선출하는 매트리스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시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뛰어다녀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은 네 가지에 대한 스텝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도출이 되는데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은 과정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배포를 해드리고 전문위원이나 또는 훈련 과정에 대한 필요 정보를 서로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지금 화살표 안에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나 목록 리스트나 또는 네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죠. 네이밍을 그룹화하고 그룹을 조정을 해주고 그러고 나면 거기에 따른 서열화 작업을 합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화 작업이 모두 되고 나면 결론이 나오죠.
여기서 필요로 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구나.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통합 매뉴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험 가능한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오고, 현장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로 하는데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공을 받아서 프로젝트 멘토링을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실제 멘토링은 기업인들이 오셔가지고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저희 수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기업인이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매일 와서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기업에서 사용하는 내용들로,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들로 기업에서 만들었었던 것들을 프로젝트에다가 매뉴얼, 워크북을 만들어드리고, 만들어진 워크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교보제를 편찬을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지금 보시면 아예 시작할 때 설계에는 뭐뭐뭐뭐가 필요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 로드맵은 뭐였었고, 거기에 따른 결과는 뭐가 최소한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설계 작업물을 미리 선정해서 만드는 거죠. 학생이 만든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직접 만들고, 기업에서 설계에 대한 초안을 준 거를 가지고 저희가 시연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거 보시게 되면은 아두이노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부착을 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데까지만 어떤 스크립트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서버가 있어야 되고,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시연을 통해서 만들고, 앞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체 교보제입니다. 또한 결국에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모니터와 그 다음에 뭐 조금 허접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설계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좌표를 넣고,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센서를 넣어가지고 결과물을 미리 만들고, 그 만들어진 결과물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업에서 요구한 조건과 그 다음에 발표해줘야 되는 내용들을 교보제 안에다가 전부 담아서 학습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만들어 보고 나서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작동을 하는가, 작동을 했을 때 문제는 없는가, 또는 기업에서 만들었었던 내용들과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을 했을 때 이 내용이 맞는가 합일치를 갖다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기 바닥은 저희 강의장 내에 있는 교단이고요. 거기다가 다 펼쳐놓고서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확인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사진입니다. 정상 작동을 잘 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론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찾아보면은 켈러의 악스 이론이 교육학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냐면, 학습 동기가 유발이 되어야지만 우리 훈련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한 친구들이 취업을 또 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매력이냐면, 우리가 훈련생이 지각하는 정도라고 되어 있는 회색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해석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이에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흥미가 있는 뭔가 거리가 있어야지만 이 훈련이 매력적이겠죠.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실습 자료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워크북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블록 구성도 자체가 지금 현장에서 바로 쓰였던 거래, 현장에서 원했던 거래, 현장에서 그 기업체의 강사가 또는 그 기업체에 있는 대표님이나 그 기업체의 부장님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래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흥미가 유발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이 우리 훈련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취업처에서 요구하는 사전에 있는 내용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현장 사례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동기 유발이 더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했었던 것처럼 만들었더니 돼요. 만들었더니 작동을 하고 만들었더니 시연이 가능해요. 그러면 훈련생들은 그 학습 결과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만족감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훈련을 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내가 만족도가 높아지면 취업에 대한 확신도 더 들고 저희가 어떤 지원을 했을 때 맞지 않고 그 기꺼이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켈러의 학습이론을 ARCS에 대입을 해보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매력적인 사례들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매력적인 현업의 트렌드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뭐 사례들 그리고 구성도들을 가져다가 직접 훈련을 하게 되면 저희들처럼 아이들이 훨씬 더 동기 유발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성과 및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기업적인 측면하고 경원의 측면하고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산업체 보유 자원과 경원의 보유 자원은 틀려요. 저희는 교육 전문가가 있지만 산업체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가가 존재를 하고요. 경원이 갖고 있는 것은 그 교육 결과에 대한 많은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만 산업체는 그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양한 니즈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산업체이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는 과정을 통해서 연계 과정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지만 실제 산업체는 본인들이 나서서 만들었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경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인력을 양성을 하고 나면 산업체는 그들이 원하는 인력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미스매칭되는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경원과 산업체의 윈윈 작전은 지금 보는 것처럼 실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산업체가 제공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산업계의 트렌드를 확보할 수 있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필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산업체에다가 필요한 인력을 바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인력과 기술력의 선순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와 기업체의 윈윈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두 개 과정을 개발을 하고 이 두 개 과정에 대한 직종을 지금 3년간 분석을 해서 수료율과 취업률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괜찮죠? 아닌가요? 네, 조금 괜찮은데 다행히 저 괜찮은 수치가 어디에도 나타나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HRD 넷에도 보면은 상위에 그 10개 기관의 우수 직종 1등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어서 다른 어떤 홍보 수단들보다도 더 좋은 홍보 수단으로 저희가 모집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그 광고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훈련들을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개발을 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훈련의 만족도를 높이게 되면 그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홍보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올해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만들었었던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결과들이고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성과물로 보자면 산업체에서 워크북을 개발하다 보니까 좀 더 물론 지금 보시면 이것이 뭐 제본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가 스프링 노트로 만들었던 거긴 하지만 이 안에는 굉장한 정답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실제로 만들면서 했었던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아예 해당하는 기업이 제안서를 만들고 제안서에 해당하는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저희에게 직접 제공을 해주셔서 이걸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 자체가 컨설턴트로도 임무를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제안서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플로어나 또는 그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실제 구성하고 있는 블록 구성도들도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직접 현장에 가서도 해당하는 업무들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프린팅 같은 경우에도요. 경진대회가 연 2회 지금 수상을 해서 지금도 12월 경진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반이 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즌이 맞는 건 아니지만 상반기 또는 하반기 때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자신감도 얻게 되고 나중에 이력서에 본인들이 어떤 상을 받았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회사 가서 면접을 볼 때도 굉장히 당당해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산업체 협약을 맺고 그 맺은 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맺어서 그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또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공해줘서 다시 또 되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꾸준히 수많은 기업을 협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저희가 필요로 하고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서 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왜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마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맥킨지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맥킨지는 컨설팅 회사예요.
어떤 매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인데, 지난 9월 26일에 나왔었던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미국에 있는 쇼핑몰 안에 70평 매장을 내고 화장품이나 귀걸이, 귀금속 등을 직접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맥킨지가 본인들이 스스로 분석한 내용이 정말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맞는지가 확인이 되면은 그 고객들에게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결국에 계속해서 발전하는 기술이 있는데 저희가 기관 내에서만 우리가 책으로만 계속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게 되면은 변화되는 기술력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어떤 문제냐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저희가 내놓는 인재들이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4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현장 중심의 수요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수요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궁극적인 시각화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트렌드를 까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 빨리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거기에 기술력이 변화가 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그 기업들도 참여하는 데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더 많은 부분들을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 사례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쩌면 이미 여러 기관들에서 또는 많은 기관들에서 이미 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여기다가 제출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같이 공유를 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었던,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무를 같이 심어서 질 좋은 원두를 같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 경원지업전문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